네, 환영사를 듣고 나니 이어지는 오늘 강의들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애터미 주식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특히 세미나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께는 회사를 잘 알아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애터미란 어떤 회사일까요? 애터미 창업에서부터 현재까지 열정과 감동의 애터미를 창업자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애터미의 선장, 애터미의 브랜드 박한길 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팬들이 이렇게 많네요.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의아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애터미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9천억 넘어섰고요. 또 해외 매출액도 2천억이 넘어섰는데 올해는 3천억에서 3,500억 이상 아마 해외 매출 또 조금 더 기대를 한다면은 거의 2배 성장을 해서 한 4천억까지도 매출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본격적인 시장은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벌써 1억 유엔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1억 유엔은 한 18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직소 허가를 받는데 최소 자본금이 1억 유엔이 있어야만 직소 허가를 내주고 허가받는 기간도 3년 정도가 걸립니다. 저희가 이제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만 더 있으면은 이제 허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공장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체 공장을. 중국의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저런 걸 준비하느라고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중국에서는 지금 애터미를 빨리 좀 들어오라고 지금 보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엔타이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좀 빨리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거기 공단을 중한이죠. 중국, 한국 이렇게 중한 공단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제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닌데 알아서 만들어 놓고 지금 거기가 잘 차지가 않는가 봐요. 요즘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거의 안 들어가고 가면 이제 베트남이나 더 다른 이제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들로 가고 있고 도리어 빠져나오고 있고 뭐 이런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중한 산업단지가 지금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어떻든 뭐 3만 평, 5만 평 땅을 하여간 그어놓고 지금 거기에다 지금 우리 협력업체들 들어와서 다 공장 좀 차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갖 편의를 다 봐주겠다고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법이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업계에서도 애터미가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애터미가 들어오면은 이 직소 산업의 어떤 표준을 잡아줄 것 같다. 그래서 행정 당국에서 전에는 미국의 어떤 회사처럼만이라도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터미가 들어오면은 애터미처럼 하라고 지도를 하면 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좀 빨리 들어와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제가 조만간에 또 중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중국 전체 업계를 대상으로 한 그런 이제 이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또 특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일정 때문에 못 간다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가서 특강을 했는데 좀 히트가 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팬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도 꼭 좀 와야 된다고.
그 학자들 사이에서도 제가 꽤 유명해지고 있어요. 칭화대라고 중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죠. 그 대학에서 이제 이 직소 관련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와가지고 좀 강사로 좀 서달라고 해서, 아니 거기 교수님들 박사님들 많은데 나는 박사도 아닌데 내가 무슨 강의를 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 석사 학위 논문을 그 중국 그 언론 회사 회장님이 왔을 때 그냥 선물로 그냥 줬어요. 한글로 돼 있으니까 뭐 읽지도 못할 거지만은 그냥 하나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줬더니 그 꽤 긴 논문인데 통번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중국 학계에다가 쫙 돌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국 이제 유통학회에 이 그 학자분들이 보시고 이분이 와서 직접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박사님들 사이에 석사가 하나 끼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가 2등 했어요. 13명인가 발표를 했는데 모르죠. 뭐 외국에서 왔으니까 다 중국 교수님들이었거든요. 외국에서 왔으니까 그냥 인사치레로 그냥 뭐 줬을 수도 있고요. 뭐 상금도 없고 종이 한 장 주는 거니까, 상장 하나 찍어주는 거니까 뭐 그냥 선심 쓰느라고 이렇게 예의상 줬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학교 다닐 때 제가 상을 별로 못 받아봐가지고, 더구나 무슨 학문적인 상 이런 거는 제가 공부를 못해서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나이 먹고 늑발이라도 하여간 뭐 이렇게 글을 가지고 상을 받으니까 기분이 제법 괜찮더라고요. 열등감이 좀 없어졌어요. 나도 공부에 대해서 열등감이 많았는데 이 박사들 사이에 껴가지고도 이렇게 상도 받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줬더라도 그냥 나는 2등 했다고 지금 속으로 빡빡 우기고 있어요. 너 정말 2등 한 거야? 막 그러면서 저를 계속 위로하고 있거든요. 어떻든지 간에 우리 이제 애터미가 중국에 이렇게 어떤 모델 기업으로서 그런 입지로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이제 하여간 많은 그 제품들이 어디로 막 흘러가는가 봐요. 지금 쓰는 분들이 제법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현재 다 막아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년에는 오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류 거점을 한 6개 정도 마련을 해가지고 6군데로 컨테이너로 이렇게 보낼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이제 배송을 시작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런 세미나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6개 고점에 우리 이제 이 방송팀이 있어서 그 거점으로부터 시작해서 150km 정도, 그럼 이제 한 직경 300km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이렇게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지역이 한 1억 명 이상이 다 돼요. 왜냐하면 1000만 도시가 막 몇 개씩 있으니까 산동반도만 하더라도 1억이 훨씬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점마다 이렇게 이제 5억이 넘는, 그래봐야 뭐 6개 봐야 6억밖에 더 돼요. 13억 몇천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6개가 되면은 초기에는 한 절반 정도 인구는 커버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중국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지금 러시아 쪽으로도 지금 이제 지사장님이 선발이 됐고 곧 이제 진출 준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호주도 지금 올해 안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지금 올해 안에 다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쪽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나는 외국어도 못하는데, 외국에 아는 사람도 없는데 외국 잘 돼봐야 내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로얄 클럽, 임페리얼 클럽의 그 크라운 클럽의 파트너들이 지금 쭉 나가 있죠. 그런데 아까 크라운 마스터 김영락 사장님 초등학교 나왔다고 그랬죠? 영어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중국어는 할까요? 못 할까요? 한국말 그런 대로 하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이에요. 그런데 파트너들이 해외에 있어요.
요게 애터미의 힘인 거예요. 그냥 동네에서만 하고 있어도요, 한 다리 건너고 또 한 다리 건너고 또 한 다리 건너다 보면은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외국어 잘하는 사람의 친척이 가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그 나라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런데 겨우 그린다는 것이 친구 누구누구하고 요것들이 말 들을까 안 들을까? 누가 내 물건 사줄까? 요렇게밖에 안 그려지는 사람들이 정말 깝깝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에도 그게 안 그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아이고 누구 아이고 그걸 어떻게 갖다 또 배달하고 한다냐, 아이고 깝깝해라. 내가 이거 뭐 칫솔 치약 가지고 다니면서 화장품 몇 개 샴푸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장사를 해? 막 요렇게밖에 안 그려지는 사람들이 공부는 잘했을지 모르지만은 깝깝한 머리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깝깝한 사람들이 제법 많더라고. 제가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는데 우리 반에서 공부 잘했던 놈들이 있거든요. 막 SKY 막 이런 데 간 애들 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어떻게 그 예비고사를 거의 만점을 받지, 막 이런,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능력을 가진 애들이 있었는데, 동창회 가면은, 제가 제일 괜찮대요, 지금. 네. 근데, 제가 그럼 그 친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했더니 저는 공부를 못했던 이유가 있더라고. 혼자 뭔가 계속 생각하느라고. 그것도 별로 현실성이 없는 것 같은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하느라고 사실은 공부를 잘 못했어요. 뭐 하고 있었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뒤로 와가지고요, 주의봉 가지고 머리를 빵 때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내가 뭐를 하고 있었냐면은 뗏목을 그리고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바다를 봤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도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다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렇게 광주천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가면은 어디 목포 앞바다 쪽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고 싶어 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 수업 시간에 그 옛날에 드럼통을 록강이라고 그랬어요. 록강. 예? 그거를 이제 묶어 가지고 이렇게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타고 내려가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도 보면서 그 뗏목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묶을 것인가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거기에 쏙 빠져 가지고 선생님이 내 뒤로 와 가지고 이놈 새끼야 부르는데도 뭐 하고 있어,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불렀는데 고개 들어 하고 불렀는데 모르고 그 뗏목을 그리느라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쥐어 터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깝깝하고 이상한 놈이 바로 저였어요. 그런데 요즘 이 사회를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를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꿈의 사회가 온다. 자, 그 전에는 농경 사회였죠. 그렇죠? 농경 사회는요, 힘센 자가 힘 약한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땅이 있어도 농사 못 지면 뭐 먹고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사회가 왔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온 게 뭐냐면 지식 정보화 사회예요. 그런데 지식 정보화 사회는 이미 다 퍼졌어. 여러분 손에 지식 정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스마트폰만 켜면은 모든 지식과 정보가 지금 다 와서 이제 일반 대중화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식 정보화 사회 지금 마지막 때예요. 다 완숙이 된 거예요. 산업 사회가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산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이제 이 산업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식 정보화 사회가 오면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말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뭘 가지고 성공을 할 거냐 하는 거예요. 지식 정보 사회가 끝나가는데 그동안 지식 정보 사회에서 정보기기를 만든다든가 하면은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지식 정보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면은 또 세계적인 기업들이 되는 거예요. IT 기업들 있죠? 인터넷 쇼핑몰 기업들. 이게 그냥 갑자기 부상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래 사회는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는 완숙이 됐다. 지금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후발. 그렇죠?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래 사회는 뭘 가지고 승부를 할 거냐? 드림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된다. 꿈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된다. 안 보이는 걸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다행인 것은요, 혹시 여기에서 공부를 못 하셨던 분들, 예? 아마 반에 공부 잘하는 애는 몇 안 돼요. 어떤 학교든지. 그렇죠? 좋은 학교는 좋은 학교대로 공부 잘하는 애 몇 안 되고 나머지 다 못해. 똥통 학교 가면은 거기도 몇 놈 빼놓고는 다 못해 그냥.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공부 잘 못 하셨죠? 예, 뭐 공부 잘했던 것처럼 시팀이 뚝 떼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공부 잘하셨던 분들이 애터미로 제법 많이 와요. 예. 그리고 전에 제법 성공적인 삶을 사셨던 분들 중에 요즘 애터미로 턴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보면은 그분들은 공부도 잘했는데 진짜 영리한 분들이에요. 공부는 잘했는데 멍청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알죠? 누군지? 어떤 사람들인지 알죠? 예. 그런데 공부를 못해도 영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김영나 크라운 마스터 같은 경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한 달에 4,5천만 원을 버는, 그리고 3억 원을 받았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임페리얼 마스터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죠. 그럼 얼마를 받아요? 10억. 10억을 받는 거예요. 지게차로 받는 거예요. 그것도. 예. 그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뭘로 가능하냐면은 10억을 준다고 그러니까 받지도 않아놓고 가슴이 뛰어. 왜? 자기 상상 속에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 10억을 받는 모습을. 그러니까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얘기를 듣고도 가슴이 안 뛰는 사람들은 가슴을 좀 치세요. 네. 엄청 그 사람들이 답답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 바로 이제 드림인 거예요. 드림. 예. 제 호가요, 몽상이에요. 몽상. 근데 이제 몽상은 뭐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을 몽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전이라는 말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는 몽샹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애텀이라는 회사도요, 지금 제법 잘 나가는 회사예요. 매출이 1조가 넘어가고, 지금 뭐 세계적인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증권 분석하는 사람들 있죠. 회사 분석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고 뉴욕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데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4년 전부터 애터미를 추적을 하고 있었대요. 최근에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애터미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랬더니 저희가 4년 전부터 애터미를 추적을 하고 있었다. 이 회사가 심상치 않다. 이건 뭔가 일을 낼 회사 같다.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라 해가지고 계속 분석을 해왔다는 거예요. 지금 애터미라는 회사는 전 세계 애널리스트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회사가 되었는데, 뭐 가지고 됐느냐 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자, 제가 이 회사 출범을 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중고 카니발 한 대밖에 없었다. 280만 원짜리. 그런 얘기 뭐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사실이에요. 예. 왜냐면은 제가 월급쟁이 하다가 나와가지고 인터넷 백화점이라는 걸 차렸어요. 근데 너무 시대보다 너무 일찍 차렸어요. 1999년도에 차렸어. 인터넷 망도 아직 안 깔리고 여러분들 집에 PC도 거의 안 들어갔을
갔을 때 회사에서나 겨우 PC 놓고 사무용으로 쓰고 있을 때 그때 저는 인터넷 백화점이라는 걸 차렸단 말이에요. 차려놨는데 주부들이 접속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바구니 얘기를 하니까 장바구니가 어떻게 생겼냐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럼 설명을 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 그 시대에 이 인터넷 백화점을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때도 10만여 종의 상품을 실은 대형 백화점을 제대로 만들었어요, 만들기는. 그러니까 지금 알리바바가 그때 만들었거든요, 같이 저하고. 예. 근데 알리바바는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자금을 좀 팍 받아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는 이 데드밸리를 지날 수 있는 그 자금력을 확보를 했고, 저는 만들기는 제가 조금 더 잘 만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런 엔젤을 못 만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3년 견디다가 저는 이제 폭삭 망해가지고, 망하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월세방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용불량자도 되고 해서 바닥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애텀이라는 회사가 다시 일어선 거예요. 자, 제가 세금도 체납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제 공주시청 시장님한테 공주시에서 지방세를 제일 많이 낸 납세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상을 주시더라고요. 예, 어제 받았어요, 어제. 예. 그리고 공주시가 재정이 적자였는데 빚 다 갚고요. 지금 흑자로 돌아섰대요. 예. 저도 안 믿어지는데 공주시 재정의 20%인가 25%를 애터미가 지금 감당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대한민국 전체 예산의 한 20%, 25%를 애터미가 담당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공주시는 10만밖에 안 되는 쬐끄만한 시골 도시예요. 그래도 어디예요? 신용불량자가.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꿈 같은 일이 벌어졌냐면은 꿈을 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세미나를 할 때 익산에서 17명을 모아놓고 우리 회사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회사가 될 거다. 익산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디 있느냐?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게 되고, 여러분들이 로얄 마스터가 되면은 5천만 원을 받게 될 거다, 일시불로. 그리고 한 달에 5천만 원씩을 받는 사람들이 될 거다. 크라운 마스터가 되면 3억을 주겠다. 그리고 럭셔리 차를 한 대 주겠다. 그 다음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은 10억을 주겠다. 근데 그때 5만 원권 나오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10억이면 무게가 얼만큼 되지? 그래가지고요, 저는 밤새도록 그 돈을 세봤어요. 10억을 갖다 놓고 센 게 아니고 100만 원만 있으면 어때요? 자, 100만 원 무게 전자저울에다 달고 그거를 몇 권인지 곱하기를 하면은 나와야 안 나와야 무게가 나오죠. 계산을 해봤더니 100kg가 넘어 한 110kg 정도 되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무대에 오면 110kg를 어떻게 들어갖고 주지? 허리 부러지겠네? 주면 또 어떻게 가져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계차로 떠줘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제가 12시부터 돈 세가지고 그 고민을 하다가 3시에 지게차가 떠올라가지고 그때서 겨우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10억을 놓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주나? 아직 받을 사람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는 사람, 이게 몽상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저를 조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해요. 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도요, 제가 결혼하자고 그랬더니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알아가지고요, 이미 명단에서 제외를 시켜놨는데, 이렇게 한 직장에 있다 보면 이렇게 이제 대충 이렇게 보는 사람 있지요. 누구면은 좋겠다. 근데 쟤만은 안 돼 하고 제껴놨는데 어느 날
되게 이상한 놈이 와가지고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요. 회사에 사표를 쓰고 집으로 가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할 때 회사 정문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회사를 안 와.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 아파트 문 앞에 가가지고 서 있으니까 이제 거기 사표 내고 아예 그냥 저 대구 고향으로 내려가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를 또 찾아갔지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요. 이제 거기 지금 이제 큰 처남인데 제가 잘 데리고 살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동생 좀 잘 달래갖고 보내주시라고. 그런데 방문을 꽉 잠그고 안 나왔던 사람이 바로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도경이 사장이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한 놈이면은 그렇게. 그래가지고 1년을 그 뒤로도 계속 쫓아다녀가지고요. 겨우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놈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놈이 있으면은요, 특히 여러분 자녀 중에 공부는 안 하고 이상한 짓만 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이놈이 나중에 회장할 놈이구나. 이놈이 크게 될 놈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학교 갔다 오면은 숙제 착실하게 하고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얘는 나중에 좀 노후 보장에 좀 문제가 있겠구나. 지가 어디서 직장 잡아가지고 한 50살까지는 어떻게 사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90살, 100살까지 한 30년, 40년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 대책이 안 서래구나. 이렇게 염려를 하시고 연필 뺏어버리고요. 그래가지고 이놈아 어디 산으로 가서 공상을 해라, 몽상을 해라. 요렇게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라 하는 거예요. 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말이 되거나 말거나 하여간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아왔고, 이 애텀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상상력 하나로 만들어진 회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글로벌로 나갈 거다. 지금 글로벌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나갔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사무실에다가 간판 만들 돈도 없어가지고 A4 용지에다가 그냥 회사 이름 써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은 회사에서 글로벌 회사가 될 거라고. 어떤 분이요 왔어요. 데리고 왔어, 누가. 그래가지고 끌려왔어. 그래가지고 저하고 딱 상담을 하는데 한참 얘기를 하니까 회장님이라고 그러셨죠? 저는요 지금요 저희 회사의 빌딩 출입문은 회전문이거든요. 제가 회전문으로 드나들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일을 하라고요? 이렇게 딱 따지더라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분은요, 그 회사는 지금 망했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 회전문 회사는. 건물도 다 팔리고, 예. 저기 선농역에 그 회사 사옥이 있었어요. 한 20몇 층짜리. 근데 그 사옥도 팔리고 회사 다 망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도 다 망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제가 아는 사람 오라고 그랬더니 일했던 다른 사람도 있어요. 8년 동안에요. 계속해서 빚져가지고 거의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빚졌더라고. 왜냐하면 직급 유지한다고 막 하면서 제법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뭐 부사장 자리까지인가 뭐 그런 데까지 올라가서 방문 판매 회사인데, 그런데 망하더라고. 그런데 자, 그런 회사하고 비교하면은 저희는 정말 초라하게 시작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커질 수 있었냐면은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확한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유통에 산 거예요. 유통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생산자와 소비자를 최단 거리로 가장 경제적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최소 비용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좋은 거 잘 골라서 싸게 팔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유통회사 좋은 거 싸게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그런데 많은 대통 마케팅 회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선수들끼리는. 아, 제품 가지고 사업합니까? 수당책에 풀어보세요. 그러면 동그라미 가지고 막 그리면서 이게 얼마가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데 제품 가격은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보다도 훨씬 비싼 거예요. 근데 왜 사느냐? 거기서 물건을 왜 사느냐? 돈을 번다고 그러니까 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통이냐 하는 거예요. 그건 유통이 아니에요. 유통의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유통은 어떤 유통업자보다도 생산된 물건을 소비자에게 싸게 전해줄 수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는 거고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 사면은 어떻게 해가지고 돈 얼마 나온다. 그러니까 카드